길을 걷다가 문득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마음이 서늘해졌던 순간,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겉으론 웃고 있었고, 말도 예의 바르게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그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사람은 처음엔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본성을. 겉으로는 다정한 척, 친절한 말,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본성이 악한 사람은 결국 이 모습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단서 하나만 눈치채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얼굴을 하고 있어도 가차없이 거리 두셔야 합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인간관계는 처음부터 거리 뒀어야 할 사람에게 너무 많이 줬던 시간, 마음, 믿음입니다. 오늘은 그 후회를 줄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나눠보려 합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을 알아보는 7가지 신호. 한 가지라도 보였다면 망설이지 말고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에서 올라온 거니까요.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한 남자의 사례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모두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말도 잘하고 점심도 자주 사고 동료들을 도와주는 일도 많았죠. 하지만 어느 날 신입사원이 한 실수에 그의 얼굴은 바뀌었습니다. 사무실 안을 울릴 만큼 큰 목소리로 그 신입을 몰아붙이며 말했죠. 이런 것도 못하냐고.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든 거냐고. 평소 그를 좋게 보던 사람들은 그날 이후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 앞에만 달라지는 사람이라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본성이 악한 사람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 앞에서 참지 못합니다. 그건 단지 기분 나빠서 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값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장면은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겉으로 잘해준 시간보다 단 한 번 드러난 본성이 훨씬 더 정확한 신호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가? 무엇이 드러날 때, 아, 이 사람은 멀리해야겠다는 신호인가?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고 마음을 덜 다치게 하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5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웃 아주머니와 매일 같이 산책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참 고마운 사이였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따뜻한 조언도 해주는 이웃. 함께 걸으며 서로 위로가 되고 세상 이야기,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까지 편하게 털어놓는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우연히 다른 지인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요즘 누구누구 아주머니가 당신 얘기 자주 하더라. 남편 일, 아들 취업 얘기 다 알던데?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답니다. 그날 산책길은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나눈 대화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오르며 그분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얘기를 진심으로 나눈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소문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분이 느꼈던 감정, 우리도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겁니다. 본성이 악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관심거리로 사용합니다. 그게 걱정이 아니라 가십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결코 곁에 두어선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들을 땐 진지하지만 그 뒤에서 그 아픔을 자기 이야기처럼 풀어내는 태도. 이런 모습이 한 번이라도 보였다면 다음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 사람은 절대 방패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상처를 들고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상처가 되도록 전할 뿐입니다. 두 번째,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아, 나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건 너가 좀 참았어야지. 이렇게 이야기의 중심을 자꾸 자신 쪽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말없이 들어주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될 때 가장 어색해지는 사람입니다. 표정은 웃고 있는데 말끝마다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더라. 너 만족했다. 나는 죽겠는데 네가 그걸 해낸 건 좀 의외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질투와 시기가 섞인 말은 그 사람의 본성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의 아픔을 소문으로 바꾸는 사람, 늘 자기 얘기로만 흐르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이 잘 되면 이상하게 차가워지는 사람, 이 중 하나라도 보였다면 부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말로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서서히 여러분의 마음을 한 걸음 뒤로 물리면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보다 감정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눈빛 하나, 말끝 하나, 그 작은 틈에서 우리는 진실을 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땐 그 사람이 화났을 때 하는 말과 남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많은 상담을 하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평소엔 착한 척, 친절한 척, 배려 많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흔들릴 때, 특히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은 가면을 벗고 나타납니다. 네 번째 본성의 신호는 바로 그것입니다. 화났을 때 입에서 나오는 말.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순간적으로 격해질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화 속에 인격 공격이 담겨 있다면 그건 분명히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그따위로 살 거면 나한테 말도 하지 마. 이런 말은 감정의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던 평소의 평가와 시선이 그대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남이 불행할 때 속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안 됐다 하면서 표정은 어디선가 가벼운 미소가 피어나고 다른 이의 고통을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로 여기는 사람. 특히 여러분이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묘하게 기뻐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책임을 돌리는 습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절대 자기가 중심에 섰던 건 인정하지 않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랑 있으면 내가 이상해져. 이런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이들은 늘 상황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투로, 어떤 표정으로 남을 깎아내리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남을 말하는 방식은 언젠가 여러분이 없을 때 여러분을 말할 방식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만 특별하니까, 이런 말을 나한테만 하는 거니까, 이런 착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누구의 이야기든 그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중 한 가지만 보였다면 그건 절대 사소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뿌리 깊은 성향이고 나중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믿는 건 좋은 일이지만 보이는 신호를 외면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속하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눈을 뜨고 조금 더 냉정하게 사람의 본 모습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그가 누구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은 거의 다 보입니다. 이건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로 판별된다. 결국 인간의 본성은 겉으로 꾸며낸 언어가 아니라 무시해도 되는 사람 앞에서의 태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상사 앞에서는 늘 공손하고 존댓말에 허리를 숙이며 말하지만 식당 직원, 택배 기사님, 청소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대하는 법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행동을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전문가들은 공감 능력 부족을 본성이 삐뚤어진 가장 큰 신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이란 타인의 기분을 짐작하고 그 감정을 존중해주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본성이 왜곡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조정하거나 이용하려 들지 존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은 자꾸 설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왜 내가 이런 기분이 드는지, 왜 이런 말이 상처였는지, 왜 이 행동이 불편했는지. 정상적인 관계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가 눈치채고 미안해하고 바꾸려고 애쓰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본성이 악한 사람은 오히려 그게 뭐가 문제야? 예민하긴 왜 그래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깎아내립니다. 여러분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자기 감정을 스스로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관계에서조차 자기 자신을 잃어가게 되죠.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나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약함, 내 솔직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오래된 사이여도 그 관계는 결국 독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잃게 만드는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건강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를 연구해 온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그보다 더 정확한 건 반복되는 반응에서 그 본성이 드러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반복되는 반응을 간파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갈등에서의 반응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보다 늦었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표정과 말투, 미안해, 네가 기다렸겠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뭐 그 정도는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전자는 관계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 후자는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충돌의 순간 그 반응이 바로 그 사람의 관계 방식을 말해줍니다. 둘째, 여러분의 경계를 시험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말 불편해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아, 왜 그래, 장난인데 하며 계속 같은 말과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무시하는 은근한 공격이자 지배의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두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항상 그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죠. 셋째, 감정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도 본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난 네가 이래서 좋아. 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이 반복되며 점점 여러분의 선택을 제한하려 한다면 그건 사랑도 애정도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빚을 지우고 그 빚으로 여러분을 움직이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를 조금씩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예시들은 결국 한 가지 공통점을 갖습니다. 바로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중 없는 친절은 위선이고 공감 없는 관심은 지배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떤지를 확인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몇 번의 감정 반응, 여러분의 한마디에 대한 태도, 여러분의 불편함에 대한 반응, 그 몇 번이 말보다 더 정직하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반복되는 불편함이 처음엔 오해처럼 느껴졌더라도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본성 앞에서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로 판단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표정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흔들릴 때, 관계의 균형이 깨질 때, 불리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그 무엇보다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 그래도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줬어. 아직 결정하긴 이른 것 같아. 이렇게 마음속에서 실망을 덮고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잘해줬던 순간은 그 사람의 상황이 괜찮았던 시절일 뿐, 진짜는 그 사람이 나쁜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을 어떻게 대했는가입니다. 이해심 있는 척, 상냥한 척 하던 사람도 자신에게 조금만 불리한 상황이 되면 갑자기 냉정해지고 말투가 달라지며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외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본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오래 알고 싶다면 잘 나갈 때보다 힘들고 지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거기서 관계의 진짜 크기가 드러납니다. 누구나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고 감정이 얽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태도가 드러나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가 아니라 보려고 해야 보인다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아, 이건 아닌데 하고 가슴이 움츠러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감정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 불편함은 여러분의 직감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보호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들고 자꾸 설명해야만 하게 만든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여러분을 조용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말끝에 상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굳이 꾸미지 않아도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곁에 둘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관계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떠올린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곁에 머무는 사람은 여러분의 슬픔에도 조용히 함께할 줄 알고 여러분의 기쁨에도 진심으로 박수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길 바랍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조금이나마 방향을 밝혀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또 어떤 관계에서 고민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며 지혜와 위로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